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량급 UFC 파이터 아이언 터틀 쇠북이 박준영 선수가 커리어에 있어 너무나도 값진 1승을 따냈습니다. 상대는 미들급 터줏대감 브래드 타바레스. 그저 허울뿐인 베테랑이 아닌 오랫동안 랭킹을 지켜온 중견급 강자로 그는 작년에 크리스 와이드먼을 꺾은 바 있고 그전에는 뒤플래시, 아데사냐 등 수많은 UFC 챔피언급의 선수들과 경쟁한 만큼 UFC 미들급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UFC에서 박준용과 타바레스를 붙였다는 것은 사실 박준용의 잠재력을 평가해보겠다는 의미로 보였습니다. 즉, 여기서 무너진다면 사실상 랭킹 진입의 꿈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으나 박준용 선수의 기량은 예상보다 높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과연 박준용이 꺾은 타바레스는 어떤 위치의 선수인지, 그리고 이번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은 박준용 선수의 UFC 8승을 기념하여 그의 최근 경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스톱의 진행을 맡은 차도로입니다. 격투기 러버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고수독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은 말 그대로 인자강 파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파이트머니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레벨에 도전하는 굉장히 색다르고 또 화끈한 격투기 경기인데요. 지난 2003년 5월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박준용 선수는 에릭 앤더스, 조셉 홈즈, 데니스 튠룰린을 잡아내며 3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UFC 전적은 6승 2패 2서브미션. 비록 UFC 입성 이후 피니쉬율은 떨어졌지만 과거 싸움꾼 스타일에서 육각형 파이터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5개월 만에 출전한 박준용은 통산 전적 16승 4패의 알버트 두라예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힘센 그래플러 두라예프는 러시아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스타일로 특정 영역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제압하기가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박준용은 검증된 괴물들이 모이는 UFC에서도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단발에 주눅들지 않고 앞선 싸움을 걸던 박준용은 테이크다운을 막는 순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길로틴을 캐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킬러 본능으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박준용은 자신의 위치는 이 정도 높이가 아니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는데요. 풀스윙을 던지게끔 궁지로 몰아넣은 다음 체크훅 한 방으로 다운을 얻어내고 어렵지 않게 백초크를 완성하면서 3연속 피니시와 함께 4연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박준용은 랭킹 진입을 위한 최적의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직전 경기까지 랭킹 14위를 지키고 있던 안드레 무니즈. 주짓수 위주의 그래플링 스타일로 두라예프처럼 화물차 태클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198cm의 우월한 리치로 싸잡는 테이크다운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UFC 한국인 파이터 최다 연승 기록인 김동현 선수의 5연승과 동률을 이루는 상황. 특히 랭킹 진입의 교두보가 되는 만큼 UFC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합인데요. 그립이 잠긴 순간 정신없이 연결되는 테이크다운에 당하면서 어두운 분위기로 2라운드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진다면 붙잡고 늘어졌을 뿐 데미지적인 측면에선 우위를 가져간 박준용. 어김없이 테이크다운이 들어오는 가운데 그라운드 컨트롤은 모면하지만 바디락을 벗겨내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나 3라운드 중반 포지션을 역전시킨 박준용은 잃었던 점수를 빠르게 만회하는데요. 테이크다운 방어 이후 역으로 굴려버린 박준용은 보다 안정적인 컨트롤에 성공하고 유리한 포지션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마칩니다. 즉 2라운드는 깨끗하게 내줬지만 1, 3라운드는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갔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었던 박준용 선수. 그러나 스플릿 판정으로 무니즈의 승리가 선언되면서 랭킹 진입의 꿈을 코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사실 1승을 올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UFC에서 7승 3패라는 호성적을 올린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만 보통 무니즈 같은 랭킹 수문장격 선수에게 패배할 경우 뺑뺑이를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박준용. 어쩔 수 없이 신임급 선수를 만날 줄 알았으나 UFC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 바로 안드레 무니즈보다 이름값이 높은 브래드 타바레스를 붙여준 것입니다. 2010년에 입성하여 UFC 15승 9패를 기록 중인 타바레스는 랭킹에 수도 없이 오르내린 중상위권 강자로서 양동희, 로렌즈 라킨, 크리스 와이드먼 등 걸출한 선수들을 잡은 바 있는데요. 비록 최근 분위기가 하락세이긴 하나 로버트 휘테커, 이스라엘 아데사냐, 드리커스 뒤플래시 같은 최상위권을 상대로도 좋은 시합을 치렀으며 주로 슈퍼스타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전투력 측정기 역할로 투입되는 선수입니다. 그런 타바레스의 무서운 점은 뚜렷한 강점도 뚜렷한 약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파이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타바레스는 타격가는 그래플링으로, 그래플러는 타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으며 상성도 타지 않고 기복도 없다 보니 이기든 지든 웬만하면 일방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박준용 선수 같은 MMA 스타일로 잡으려면 그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야 하는데요. 즉 UFC에서 천상계와 인간계를 구분짓는다면 정확하게 기준점에 위치하는 선수로 타바레스를 넘지 못한다면 20위권 경쟁에서 머물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인 승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량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 초반 카프킥 도중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다운이 발생합니다. 슬립성이기는 하나 불리한 포지션을 내주게 된 박준용, 등까지 잡히면서 최악의 위기에 놓입니다. 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팔 초크가 완성되고 그립을 막으려는 박준용과 배를 하늘로 띄우려는 타바레스의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왼발 훅이 걸렸다면 같은 구도로 이어졌겠지만 자세가 완성되기 전에 회복합니다. 물론 이득을 가져가긴 했으나 유리한 자세에서 컨트롤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플링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타바레스. 이에 박준용은 주전장인 복싱 싸움으로 넘어가고 라이트의 부담을 느낀 타바레스가 왼팔을 빡빡하게 올립니다. 원투가 끝나는 타이밍에 뒷손을 노리는 타바레스, 패턴이 읽히면서 반복적으로 카운터를 허용하는데요. 여의치 않자 클린치로 흐름을 끊어주고 레슬링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넘어뜨리지는 못했지만 기세에서 확실하게 앞서가는 박준용, 대치구도로 넘어가자마자 견제를 넣는 것만으로도 베테랑의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이제는 라이트 타이밍에도 적응한 모습인데요. 자꾸만 카운터에 걸렸던 펀치거리 대신 반 스텝 먼 거리를 잡음으로써 킥으로 이득을 챙깁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카프킥 타이밍에 같은 공격을 노려보지만 통하지 않는 타바레스, 미들킥 캐치하는 박준용, 압박하는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태클을 치거나 화력에서 앞서야 하지만 타바레스에겐 특별한 무기가 없는데요. 1라운드 중반과는 달리 이제는 타바레스의 패턴이 읽히면서 주먹이 섞일 때마다 이득을 가져갑니다. 특히 신인 시절부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라이트 감각만큼은 눈에 띄게 특출났던 박준용. 케이지 레슬링도 확실하게 제압하고 거리가 떨어진 순간에는 원거리 견제로 괴롭혀줍니다. 손해가 누적되자 마음이 급해진 타바레스. 반대로 압박을 시도하지만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모든 주먹이 뒷손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선 복잡할 게 없습니다. 반면 반응 속도와 거리감의 우위를 바탕으로 앞손으로 지배하는 박준용. 손해가 누적되자 힘을 실어보는 타바레스. 캐치를 벗어나는 현란한 테크닉. 가벼운 움직임에서 여유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합에서 긴장 없이 연습 때 기량이 나오는 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재능입니다. 마지막 3라운드, 펜스로 밀리지 않기 위해 풀파워로 치고받아 보지만 결국에는 복싱 싸움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압박에 성공하자 싸잡고 들어가는 박준용. 바디락에서 왼다리 가져오며 싱글렉. 다시 그립 올려서 다음 기회를 도모합니다. 왼다리 먹고 끌어내리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타바레스. 오버훅 걸고 등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지만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집요하게 노린 덧거리에 성공하면서 타바레스에겐 최악의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왼손으로 베이스 무너뜨린 다음 백초크 시도하는 박준용. 마주봐야 하지만 등이 무릎에 걸려버린 타바레스. 묵직한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상체라도 세워보지만 오른팔이 막혀있다 보니 골반 밀기가 불가능한 상황. 그만큼 상위 압박이 너무나도 무거운 박준용인데요. 그렇게 4분 30초가량 컨트롤 타임을 기록하고 한국인의 어리 담긴 탈춤으로 다가올 결과를 축복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라운드에 벌어진 그라운드 공방이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경기 시간 30초 만에 백을 잡았다면 피니쉬로 연결하거나 최소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야 했지만 최고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자 그래플링에서 밀린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즉 공격적으로 레슬링을 사용한다 해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는 스탠딩밖에 없었는데요. 1라운드만 하더라도 뒷손 타이밍에 맞춰 카운터를 가져갔지만 박준용이 잽을 중심으로 풀어가자 페이스가 말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레슬링 공방에서 두 선수 모두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디락 잡고 다리를 먹으면서 뽑으려고 하자 펜스의 기대 낮은 중심으로 방어했고 재차 다리를 가져와서 런더 파이프로 넘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반대 중심으로 깔아주는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백으로 가는 도중 오버훅에 걸리면서 어려운 듯 보였으나 여기서 덧거리로 바꾼 것이 주요하게 먹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타바레스를 눌러놨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위권에 누구를 만나든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기에서 여러 차례 상위 압박 능력을 보여준 박준용이지만 타바레스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엘 로메로나 크리스 와이드먼조차 누르지 못했던 것이 타바레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그래플링이 검증된 타바레스지만 박준용의 격이 다른 압박에는 숨도 쉬지 못했고 그렇게 될 거라는 느낌을 1라운드에 받았기 때문에 레슬링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가 아닌 것은 황당하지만 다행히 2대1 판정으로 UFC 8승에 성공한 박준용 선수. 이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상대는 랭커가 확실해 보이며 1승만 추가한다면 15위권 진입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만 따라준다면 랭킹에 직행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들급 랭킹과 박준용의 다음 상대는 누구일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15위의 크리스 커티스입니다. 수비형 복싱 스타일인 커티스는 최근 경기 1승 2패 1무효로 랭킹을 지키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는 내년 1월 로만 코필로프와의 시합이 잡혀 있으며 여기서도 패배할 경우 랭킹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운이 좋다면 이 경기의 승자와 나쁘다면 패자와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랭킹 11위의 잭 허맨슨입니다. 2019년 9월부터 5할 본능을 유지 중인 허맨슨은 최근 경기 승패승으로 질 선수에겐 지고 이길 선수에겐 귀신같이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압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대이긴 하나 이젠 모든 선수들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꺾어야 하는 상대인데요. 때마침 다음 경기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만큼 허맨슨과의 시합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조 파이퍼입니다. 2022년 UFC에 입성하여 4승 1패를 기록 중인 파이퍼는 랭킹에는 없지만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라드 머샤트, 압둘 라작 알 하산 등 위협적인 상대들을 시원하게 꺾었으며 과거 박준용 선수에게 패배한 바 있는 마크 안드레 바리울트를 KO로 제압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입지도 박준용 선수와 근접한 편이며 다음 상대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붙게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다만 UFC의 경우 유망주들 간의 경기보다는 대개 신구 대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래드 타바레스라는 대어를 잡은 박준용 선수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박준용 선수는 UFC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으며 그에 걸맞는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누구를 만나든 중압감이 느껴지는 빅매치를 치르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시작인 박준용 선수의 파이터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